특임 부처에 가깝게 특수한 목적을 바탕으로 설립된 부처이고 2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양성 평등 폐지 공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구제 폐지 공약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여성의 권리와 정책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기관 여성가족부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 대권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수현, 홍민호 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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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박 변호사님,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이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을 하는 주요 이유는 우선 여성과 관련된 이슈는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된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그간 여가부에서 보여준 모습들, 예를 들어서 성평등 교육 사례집을 보면 이 김치녀라는 것은 혐오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여가부의 태도가 결국은 이 젠더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더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여가부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다.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네. 홍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른 당은 물론 또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죠? 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주요 대권 주자들을 비롯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대로 존치하거나 일부 개선하자는 정도의 의견에 그치고 있고, 특히 이제 다른 진보 정당 역시 이제 폐지 주장은 이제 젠더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좀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처음 이제 이 안건을 좀 꺼내 들었는데 당내에서도 꽤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열의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비판하는 등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도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앞서 영상에서 나왔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층이 어떤 성별이나 지역 내지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 뭐 남자일수록 뭐 경상도 지역일수록 또 뭐 보수 진영일수록 이 여가부를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 반대적으로는 뭐 여성일수록 뭐 좀 더 나이가 있을수록 또 전라도 지역일수록 이렇게 좀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좀 짚어보면은 이러한 뭐 지역 간, 정당 간, 세대 간, 뭐 성별 간 갈등이 좀 상당한 걸로 좀 비춰지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점이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당쟁의 쟁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것을 제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페미니즘을 좀 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라는 좀 시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여가부가 뭐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이제 존속을 해갖고 오면서 많은 발전을 또 거쳐왔고 또 개선된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남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도 불러일으키긴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점도 개선은 돼야겠지만 아직 폐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좀 이런 국민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본인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보았다라고 느끼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목적은 사실 여성뿐만이 아니라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 나왔지만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만큼 존폐 논란이 좀 있어 왔었는데 네네. 관련해서 좀 쟁점을 짚어보자면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은 여가부의 기능 중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능 중복 뭐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른 정부 부처들은 그 편제되는 방식이 기능을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이라든지 병역, 교육 이런 식으로 기능을 중점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가부 같은 경우는 성이라는 대상을 위한 부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처들과 그 기능이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청소년은 뭐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뭐 여성의 취업 같은 문제는 뭐 다른 이제 또 관련된 부서에서 노동부나, 할 수 고용노동부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그런 기능들이 좀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게 게임 셧다운제가 문제가 됐었는데 여가부는 강제적인 셧다운제를 시행을 했고 문체부는 선택적인 셧다운제를 시행을 해서 각각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처와 여가부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 변호사께서는 이 기능 중복이 여가부 폐지로까지 이어질 만한 어떤 이유가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문제가 많았던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기능 중복이라는 좀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한다면 다른 일선 부처에서 얼마나 여성들을 좀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임금의 이제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이제 실직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성평등의 입장에서 좀 선진국의 반열에 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가 좀 계속 존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이에 대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성가족부의 역할 조정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당 그리고 이제 국민들 간에 좀 폭넓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의 인식 자체가 여성가족부가 이 젠더 논란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이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곳이다라는 것까지도 그런 인식이 좀 같이 좀 폭넓게 좀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박 변호사께서는 젠더 갈등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여성가족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뭐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청소년이라든지 가족, 다문화 가정, 뭐 성폭력 피해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여성에만 국한된 업무를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전에 뭐 지자체장 성추문 사건과 같이 좀 사회적인 이슈화된 문제가 있었을 때 여가부가 사실상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가부의 역할론이 좀 대두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도 폐지보다는 좀 축소를 시킨 게 낫지 않느냐, 혹은 이름을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신중론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가부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이제 현재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여성 관련 부처를 없애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평등이나 여성 관련 정책 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뜻인데
아까 여가부 장관 말처럼 여가부를 폐지할 게 아니라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좀 여가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요. 사실상 아직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뭐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여가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만 그런 정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예산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올해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로 전체 정부 예산의 0.2%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사실 앞으로의 좀 큰 이슈들은 뭐 저출산이나 인구 절벽 같이 우리 사회 전반의 미래를 좀 짊어질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으로 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과 인력의 측면도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